자, 그 다음 이제 41번. 자, 또 새로운 단원인데 25년생 소나무의 제적이 2.5 입방미터 미터 세제곱일 때 평균 생장량을 구하여라. 평균 생장량이라 하면은 일정 기간 동안 생장한 전기 생장량이라 하죠. 이거를 연수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25년생이라 했고 2.5 갈았대요. 그럼 뭐 뻔하죠, 그냥. 자, 25 나누기 2.5 나누기 25 해주니까 답은 3번에 0.1 입방미터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42번 산림수학 조절을 위한 방법으로, 자, 아래 공식인 오스트레인인 공식이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공식을 내놓고 이게 이거 맞는지 최근 들어서 좀 나오고 있고요. 얘는 필답에서도 간혹가다 언급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뭐 이렇게 그 기호랑 뭐인지를 연결해서 적어라, 아니면 연결시켜라, 이런 문제인데, 요 공식에서 i라는 그 보이시는데 첫 번째 i라는 거는 총 생장량으로 되어 있어요. 2번에 보면 총 생장량이 아니라 연년 생장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맞는 내용이니까 이런 거구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공식 같은 경우 연년 생장량 기준으로 갱전기 대비 인문 축적과 법정 축적의 차를 이용해서 구한다는 거. 자, 43번 임업 경영 규모나 자산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얼마나 변화하는지 분석하는 방법이 뭐냐? 정의 문제 중 하나인데 3번에 있는 성장성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전년도와 지금을 비교해서 얼마나 변화했는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한 성장,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분석하는 것. 그 답은 3번 정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문제에 그 좀 키워드가 있었죠. 이런 거는 문제를 통으로 봐주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요거에 대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익히기 좋기 때문에 문제를 좀 익혀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44번 산림평가 방법 중에서 수익 방식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옳지 않은 것. 오케이, 그럼 수익 방식 장점, 즉 수익 방식 특징으로서 나머지는 맞는 건데 2번을 보시면 일반 경제 원칙에서 대체의 원칙과 부합한다, 맞다, 이런 개념으로 나왔는데, 대체의 원칙은요, 말 그대로 대체 가능한 다른 개체와의 어떤 연관성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그러려면 용도, 뭐 유용성, 가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사한지가 조사하고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수입 방식이란 거는 얼마나 내가 수익을 벌 수 있는지 그냥 보는 거기 때문에 상호 대체 가능에 대해서는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부합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죠. 수익 방식이니까. 그리고 주관이 개입될 여지도 비교적 적겠고, 과학적 논리적이기 때문에 주관도 좀 적은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정확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평가도 좋고, 그런 것들이 다 내용이 어떻게 연결돼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산림을 보시다가 특히 경영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기들이 약간 일맥상통하게 갑니다. 과학적으로 논리적이기 때문에 주관이 개입될 여지도 좀 적고, 왜 여지가 적냐고? 정확하니까 안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런 개념을 조금 연결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대체 원칙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상대적으로 매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랑 뭐랑 밥을 줬을 때 이 밥이랑 매칭 상호 교환이 되냐, 용도나 이런 게 유용성이 있느냐, 그런 걸 다 보고 대체가 가능한지를 봐야 되는데, 수익 방식 자체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4번의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번 우리나라의 경우 대경목으로 분류하는, 자, 이것도 이미 기출문제 은행식으로 몇 번 나왔었죠. 답은 3번 30cm 이상. 자, 요런 거는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제 46번 N년 전의 제적을 V, 그리고 현재 제적을 큰 V라고 할 때 M년 동안 뭐 주르르르 있습니다. 결국 공식, 요렇게 하는 공식 뭐냐 이건데, 자, 이거는 많이 보던 내용이죠. 3번의 프레슬러 공식인데, 자, 그래서 공식은 일단 한 번 더 눈으로 익혀 두시고, 그래서 그냥 이 공식을 말로 설명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뭐 따로 더 언급할 만한 그런 건 아니니까 46번은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47번 임가소득 중에서 임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것도 정의 문제인데 결국엔 2번에 있는 임업 의존도가 뭐냐, 의존도는 임가소득에서 소득의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라는 거죠. 그냥
그래서 원래는 백분율 개념으로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여기 표현을 했네요. 자, 48번. 자, 또 우리가 자주 나오는 제적 구하는 스말리안식을 이용하라는 건데, 이 문제는 여러분께서 조금 집중해서 봐두시는 게 도움이 되는 게, 필답 가수도 스말리안식이라든지 아까 봤던 프레슬러처럼 이런 것들은 자주 나오는 필답 공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은 집중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단면적을 원래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근데 단면적을 친절하게 줬습니다. 길이도 좋네요. 자, 그럼 어떻게 구한다? 단면적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원구 단면적과 말구 단면적의 평균 내 제장, 즉 길이를 곱해주면 돼요. 0.35, 0.25 나누고 곱하기 6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했더니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9번 보시면요. 시장가 역산법에 의해서 인목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할 때 계산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 시장가 역산법이라고 하면 정의가 뭐였어요? 완제품, 즉 이미 나간 시장에서 거꾸로 운반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서 우리가 나오는 돈, 즉 나무의 가치를 우리가 찾아내는 과정이라 했었죠. 자, 근데 1번에 보시면 인목 육성에 투입된 비용이라고 하면 이미 저 옛날 우리가 심었던 조림비라든지 육성에 관련된 이 비용들은 시장가 역산법에서는 참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가에서 최근까지, 즉 지금 현재 나무에서 잘라서 가는 동안에 비용을 빼가지고 이제 이 나무의 가격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초창기 비용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조림 및 육림비라고 보통 하는데 이것들은 관련 비용, 육성 투입 비용으로서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1번. 자, 그래서 시장가 역산법에 우리가 주로 들어가는 거는 나무에 나타날 수 있는 실제 조제율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업의 개념을 봤을 때 자본 회수 기간, 그리고 이자, 그리고 기업 이율과 원목 시장가, 현재 원목 시장가와 기타 비용 같은 거, 운반비라든지 그런 게 있겠죠. 시장가 역산법 공식은 외워두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 공식 자체를 묻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계산 문제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50번. 측고기를 사용하여 수고를 측정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측고기라는 건 수고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의 명칭인데, 이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을, 나머지 틀린 거니까 한번 요거는 좀 보고 갈게요. 여러분께서 어차피 이제 필기를 치고 나면 작업형 쪽에 갔을 때도 이런 걸 좀 유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번에 보시면 수고 정도의 거리에서 측정한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요, 측고기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삼각법에 의해서 만들었다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나무 높이만큼 떨어지면 이등병 삼각형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가 비율상 1대 1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수고가 가장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그 거리가 보통은 수고의 거리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답은 1번입니다. 옳은 것은. 자, 그런데 2번 같은 경우 보시면 수고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고보다 유사거리가 좋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답을 1번을 알기 때문에 2번은 당연히 아닌 거 알겠죠. 3번, 4번 보시면은 나무가 서 있는 등고선보다 낮은 위치, 높은 위치에서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무랑 우리가 측정을 할 때는 가능하면은 평지 개념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오차가 적어요. 근데 이 등고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산에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사가 있는 땅이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경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등고선이라는 게 요 라인을 말하는데 이거보다 낮은 위치, 즉 이쯤에서나 혹은 이쯤에서나 높은 위치에서 측정하면 그 높이차, 이만큼의 높이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차 나타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나중에 가서 배우시겠지만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경사, 코사인, 세타를 보통 곱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고 가장 정확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등고선 위치에서 재는 게 좋은데 높은 위치, 낮은 위치라고 해서 측정한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답이 일단 1번이고 2번, 3번, 4번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은 여러분께서 이번에 이제 필기 합격하시고 나면 차후에 또 몇 번 언급을 받으실 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